가장 강력한 영웅은 인류에 의해 신뢰를 받으며 지나치게 강력한 어둠의 신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리누스는 오우거에게 공격받는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 파견된 새 영웅 중 한 명입니다. 에라카엘은 강력한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몬스터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동원하기를 원합니다. 그 후 테리스는 자신의 힘을 사용해 백성들을 되돌리려 합니다. 그러나 리누스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 자신의 검으로 에라카엘의 주문을 반으로 잘라버립니다. 에라카엘은 당황했지만 당시 12살이었던 리누스는 소환된 사람들과 되살아난 사람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래로 달려가서 오우거를 하나씩 잡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가 오우거를 베어내고 또 다른 오우거를 감히 걸고 내기를 할 때 실망하여 지켜보았다.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들은 리누스를 진정한 영웅으로 여기며 그를 사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두 사람은 리누스를 좋아하지 않았고 특히 에라카엘이 그랬다. 그것이 바로 4년 후 리누스가 괴물을 물리치라는 임무를 부여받은 이유다. 그는 한 동료와 함께 호위받았다. 그 동료는 리누스가 가장 위대한 전사로 여겨지는 만큼 그와 함께하게 되어 꽤 기뻤다. 그 동료는 리누스의 능력에 축하를 보냈지만 리누스는 그의 축하를 거절하며 자신의 임무는 에라카엘 군주를 무찌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두 명이 다른 사람이 괴물이 있는 장소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리너스는 그곳이 비어있어 당황합니다. 그는 다시 돌아와 괴물이 어디 있는지 등에 묻습니다. 하지만 그 등은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리너스는 이곳이 도둑의 소행임을 깨닫고 자신의 무기를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약간의 중력 마법이 그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에서 세 개의 등을 보고 곧 몇 명의 병사들도 나타났습니다. 병사들은 재빨리 천을 몇 개 꺼내 그를 공중에서 막아섭니다. 그들은 리누스의 권력이나 영향력을 싫어해서 그를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군인들은 재빨리 앞으로 나아가 칼을 겨누고 리누스의 복부를 쐈다. 그는 저항하려고 했지만 결국 모든 힘을 잃고 말았다. 군인들은 그를 제거하고 임무가 끝났다고 말하며 멀리 걸어갔다. 몇 분 후 한 여자가 그의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그가 아직 들을 수 있다는 걸 알았고 그가 구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기분이 어떤지 물었다. 리누스는 부정적인 생각을 했지만 인류가 그를 배신한 것을 원망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 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하지만 리누스는 거의 죽을 뻔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다. 그 여자는 세상과 싸우고 싶다고 말했다. 리누스는 착각했지만 그녀는 자신이 전쟁의 여신 로제리아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그를 불사의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구할 새로운 어둠의 주인으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 이후로 리누스는 서서히 불사의 존재로 변해갔다. 그는 전쟁의 군주로서 수년간 전쟁을 치렀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성으로 돌아가 로제리아를 다시 만났다. 그리고 그녀는 언급된 전쟁과 함께 로제리아를 소개했다. 그는 리누스에게 잠시 그들과 함께 있어주고 그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존중하라고 말했다. 그는 로젤리아에게 블라쿠스라는 노벨 친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의 국민들은 레오니스 왕국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 데려가질 것이라고 했다. 로젤리아는 또한 그의 승리를 위한 자연의 전쟁을 소개했다. 그는 이제 자연의 전쟁이 더 이상 그를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말하고 그것을 악마의 전쟁으로 바꾸었다. 그는 그 전쟁을 진실을 바꾸지 않고는 끌어낼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몇 년 후 6명의 영웅이 레오니스에 맞서 전쟁을 벌이기로 결정했는데 그들은 그의 모습이 완전히 어둠의 군주라고 생각했다. 스켈레톤의 악마 군대가 전투장으로 몰려들어 영웅들과 맞서게 되었다. 하지만 영웅은 신의 힘으로 축복받아 이제 별의 형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악마 군주 레오니스는 자신의 방에서 모든 것을 구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책임은 패배하였고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해골은 몇몇 인간 병사들을 처치했지만 한 영웅은 그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거대한 나무 같은 생물이 나타나 레오니스 군주를 화나게 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더 많은 힘을 얻기 위해 인간을 포기한 아치세이지 영웅으로 인식했습니다. 레오니스는 일어나 그의 직원들을 초대합니다. 그러나 펜리르의 친구이자 신중한 장군이 그를 멈추고 레오니스에게 반란의 신에게 한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그는 그가 아직 인간일 때 그에게 무언가를 해줄 것을 믿었으므로 레오니스는 패배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직원들을 떠나 성이 파괴되는 쪽으로 걸어갔다. 들어가기 전에 그녀는 1000년 후에 다시 일어나 자신의 본성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그렇게 그녀는 대묘지에서 자신의 영혼을 덮었다. 1000년 후 우리는 두 여성이 레오니스 성의 방을 탐험하는 모습을 본다. 셀리아와 레지나는 그곳에서 호출된 괴물인 보이드들이 성의 방을 구축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탐험하고 있었다. 그들은 복도를 지나서 큰 문에 도착했다. 셀리아는 그 문이 왕의 묘지라는 것을 알아차렸고
신의왕들이 마지막 날을 기다리며 쉬기로 결정한 곳이다. 셀리아는 그 후 문에 있는 몇몇 글자를 보고 그것을 만졌다. 갑자기 그 문이 작동되어 열렸어요. 그는 무기를 들고 안으로 걸어 들어가서 커다란 크리스탈을 발견했어요. 그는 그 안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도와주기로 했어요. 우리는 폐허가 된 곳에서 레오니스를 보게 돼요. 그는 자신이 약속했던 신 로젤리아를 봐요. 그는 마침내 그녀를 찾았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녀는 그들이 만난 지 1000년이 넘었다고 답해요. 레오니스는 영웅들에게 부여된 신의 힘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해요. 그는 영혼을 덮기로 결심하여 약속을 지키기로 했다. 그녀는 그가 아직도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에 기쁘다고 대답하며 공기 속으로 걸어갔다. 레오니스는 그를 막으려 했지만 그녀는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만 말했다. 한편 셀리아는 레오니스를 구하기 위해 수정에 총을 쏘려 했다. 그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녀는 소음에 불평하며 1000년이 지났는지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는 치유의식이 성공했음을 느꼈다. 레오니스는 셀리아가 수정을 쏘려고 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녀가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녀가 자신의 저축을 따분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신의 권능을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마법을 사용하여 수정체를 파괴하고 그것을 때렸다. 그는 이후 자신의 자아를 지루하게 만들려고 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는 왜 아이가 수정체 안에 갇혀 있는지 궁금해하며 멈췄다. 그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새로운 형태에 놀랐다. 그는 치유의 소리가 실패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소리를 사용하여 이전 형태로 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신의 형태가 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영웅이었을 때 인간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소녀는 그가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왜 그가 크리스탈 안에 갇혔는지 물어보았다. 그는 갑자기 소녀에게 연락해 여동생이 그를 보호하기 위해 거기 있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짜증났지만 결국 갑자기 친절해졌다. 그는 곧 깨어나 그녀에게 케이크를 주었다. 그는 사소한 배고픔 같은 것에 짜증이 난 자신의 몸이 이제 사악해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행히 셀리아가 그를 구했다. 그는 자신이 신의 치유학원의 15세 학생이라고 소개해도 되는지 물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에 대해 질문한다. 레오니스는 자신을 소개하고 그녀를 이용해 지금 세상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가끔 자신의 이름을 반복하며 그녀를 귀엽다고 부른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한때 혼돈과 테러를 의미했던 것에 짜증이 난다. 하지만 이제 평범한 소녀가 그녀를 귀엽다고 부른다. 그녀는 그 후 자신의 기록이 역사에서 온 악마의 신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자신의 나이에 대해 질문한다. 그리고 그녀는 10살이라고 대답한다. 그는 그녀에게 과거에 자신을 데려갔던 보이드 몬스터들을 기억하는지 물었다. 하지만 그녀는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이어서 보이드가 다른 세계의 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녀와 그녀의 학교 친구들이 그들을 상대하기 위해 검을 사용하는 기사들이라고 말했다. 레오니스는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는데 1000년 전에는 세계의 적이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악마의 신과 반란의 신들 말이다. 그는 우연히 그녀를 발견했다고 깨달았다. 그러나 그는 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만졌다고 말했다. 그는 그에게 몇 년이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64세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큰 화재 소리를 들었습니다. 셀리아는 곧바로 레오니스를 붙잡고 자신이 그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이드 오우거가 문을 통해 들어오자 셀리아는 그를 쏘려고 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짜증나게 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묘를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마법을 사용하여 그를 멈추기로 결심했다. 그는 단지 떨어져서 그의 얼굴에 정확히 떨어졌다. 그녀는 그에게 발사하라고 하고 보이드를 쐈다. 하지만 그것은 그를 떨어뜨리게 만들 뿐이었다. 갑자기 레이저 빔이 보이드의 팔을 부수고 그의 몸을 쐈다. 그것은 레지나와 그녀의 거대한 포다. 보이드 오글가 다가오고 레지나는 포를 변형시켜 그의 배를 쏘았다. 레오니스가 나타나자 레지나는 즉시 셀리아에게 멀리 도망가라고 말했다. 둘은 도망쳤고 레오니스는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의 환생 주문은 실패했고 그는 마왕이 되기 전 인간의 형태로 변했다. 그의 거대한 무덤은 이제 모든 것을 파괴하는 외계인들에 의해 접근당하고 있다. 그는 그들과 맞서 싸우고 싶었지만 자식들이 그곳에 있어서 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가 힘을 드러낸다면 세상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셀리아를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때 셀리아는 그들이 거의 지표면에 도달했다고 말했지만
갑자기 바닥에 있던 수정이 깨지면서 보이드 와이번으로 변했다. 이것은 그가 평소 사용하던 와이번과는 달랐다. 셀리아는 괴물을 상대하는 동안 리누스에게 도망치라고 말했다. 그의 무기는 곧 검으로 변하고 그는 그것과 맞설 준비를 한다. 하지만 라이너스는 쉽게 그것을 피하고 몬스터를 처치하기 위해 주문을 외우기 시작한다. 셀리아는 무슨 이유에선지 라이너스를 밀어내며 그에게 도망치라고 말한 뒤 배에 치명상을 입는다. 그녀는 피 웅덩이 속에 쓰러지고 라이너스는 왜 그녀가 그렇게 했는지 위하여한다. 그녀는 마지막 말을 남기며 그에게 레지나와 함께 도망치라고 말한다. 그러나 라이너스는 그녀에게 다가간다. 몬스터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온다. 그는 그녀를 지키지 못한 것을 사과하며 그녀의 눈을 감겨준다. 리누스는 결국 그녀의 손을 잡고 있으면서 그녀가 바보라는 생각을 했다. 그는 그녀가 더 많은 정보를 얻도록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정했다. 사실 그는 이 힘을 사용하여 쉽게 그녀의 약한 괴물의 공격을 막을 수 있었다. 그는 더 많은 정보를 원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더 이상 자신에게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그녀를 보호할 때 로사리아를 떠올렸다. 더 많은 공간이 나타나고 그를 공격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공간 마법이 모든 것을 멈추게 했다. 그는 감정을 되찾았기 때문에 인간의 형태를 가지는 것이 짜증난다고 생각했다. 그 후 공간은 공격을 멈추고 모든 것을 보내었다. 그는 회전하며 자신의 작업을 보냈다. 그는 이후 공간에게 셀리아의 용기와 연결되었으며 자신의 성을 방해한 것에 대해 응징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력 마법 8단계를 시전하여 공간을 압박했다. 다른 공간이 공격하려 했다. 하지만 그는 단지 아래 공간으로 그것을 멈추고 공격하도록 가시를 보냈다. 마지막 방이 도망치기 위해 날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공격하며 그를 처벌하기 위해 8레벨 마법을 보냈다. 그러나 그녀가 예상치 못한 것이 있었다. 주문을 사용한 후 남은 방의 뼈들. 그것은 심지어 국민들에게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이다. 그녀는 그것이 지금 자신의 만화 레벨이 그들이 사용하는 것의 절반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그제서야 셀리아가 거의 살아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생명에 대해 신경 쓰지 않지만 그녀는 악마의 군주이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를 보호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를 인정했다. 그는 그를 치유하기 위해 신성한 주문을 사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죽음과 관련된 모든 주문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명을 주기 위해 힘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잃어버린 모든 피를 그의 몸에 돌려놓는 주문을 사용했다. 그의 상처를 치유했다. 그동안 레지나는 마지막 공간을 차지하는 데 성공했고 셀리아와 연락을 시도했다. 아직 위식을 되찾지 못한 셀리아에게 리누스는 인류의 기술이 그렇게 많이 발전한 것을 듣고 흥미롭게 생각했다. 셀리아가 드디어 깨어나자마자 리누스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자신의 부상을 확인했고 어떻게 치유되었는지 알지 못했다. 자신이 분명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혼란스러웠다. 리누스는 성스러운 마법을 사용해 그녀의 상처를 치유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녀는 마법이 무엇인지 몰랐다. 그리고 셀리아와 레지나가 혼란을 막기 위해 주문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대신 고급 마법으로 만든 무기를 사용했다. 그는 지금 나이가 되어서 마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직 혼란스럽다. 셀리아는 그가 성검의 힘을 사용했는지 물었다. 하지만 그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엑스칼리버 아카데미에서 몇몇 성검이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그가 혼란에 빠진 이유라고 믿었다. 그는 성검이 무엇인지에 대해 완전히 설명했다. 본질적으로 그들의 힘은 60년 전 혼돈과 싸우기 위해 인간에 의해 일으켜졌습니다. 인류는 거의 혼돈과의 전쟁에서 패배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성검의 힘을 일깨워 불, 바람 등을 조작했습니다. 그는 이 힘이 자신이 사용했던 것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모두에게 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레지나가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이 그 혼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레오니스는 두려움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말하며 혼돈이 사라졌다고 속였습니다. 그들은 곧 은신처를 떠나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셀리아는 레오니스에게 자신의 차량에 동행할 것을 요청한다. 그는 약간 혼란스러워한다. 그는 레오니스와 함께 아카데미로 돌아간다. 한편 레지나는 계속해서 레오니스를 속인다. 긴 여정 끝에 레오니스는 드디어 도시의 모습을 본다. 그리고 여기가 두 번째 매복 정원임을 깨닫는다. 레지나는 레오니스에게 매복 정원을 처음 보는지 묻는다. 그는 예, 라고 대답하며 이를 놀랍다고 번역했다.
그는 그 도시가 지금 그곳에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 도시는 평소에 움직인다고 했다. 그 도시는 빈 식민지를 공격하는 데 사용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도시가 에너지와 식량을 생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바다를 건널 수도 있다고 했다. 레오니스는 혼란스러웠다. 이렇게 큰 것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어둠의 신이 군대를 되찾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기 전에 인간 군대를 분석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도시에 들어선 후 셀리아는 신이 검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엑스칼리버 아카데미에서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직접적인 공격에 맞서 싸우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전쟁 동안 협력해야 한다. 레오니스는 이것이 신이 검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아이들은 그가 검사를 마친 후 그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이 떠난 후 레오니스는 화장실로 걸어가며 그가 비추는 빛에서 블레가즈와 셰리라는 두 이름을 언급했다. 셰리는 그의 개인 비서이고 블레가즈는 그가 가장 신뢰하는 친구인 악의 왕이다. 레오니스는 그들이 마지막으로 만난 지 오래되었다고 말했지만 블레가즈는 그의 새로운 형태에 대해 물었다. 레오니스는 블레가즈를 속이기 시작하며 실수로 인해 원래의 인간 몸에 갇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블레가즈는 이것이 레오니스의 영웅 형태를 처음 보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셰리는 그 후 마침내 말하며 레오니스의 새로운 형태가 다소 아름답다고 밝혔다. 그녀는 화를 내며 그가 자신을 속였는지 물었다. 귀여운 아이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지만 레오니스는 거부하며 그들을 부른 이유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에게 도시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하며 이것이 그가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미래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람들이 더 이상 마법을 사용하지 않지만 이상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블레가즈는 그가 다른 힘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레오니스는 그들의 목표가 다크로드의 군대를 되찾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먼저 가능한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둘은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그들의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이후 검사를 거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무언가에 끌려갔다. 몇 대의 기계가 그의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고 그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검사를 마친 후 그는 임시 아이디 카드를 받았다. 셀리아가 나타나 그의 카드를 가져가 사진을 찍었다. 그는 다소 혼란스러웠지만 그것이 도시에서 그의 신원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나중에 그에게 아카데미를 방문할 시간이라고 말하며 자전거를 타고 가라고 했다. 셀리아는 그를 데리고 도시를 방문하여 레오니스가 놀라만한 대상 상업도시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도시가 매우 평온해 보인다고 언급하며 셀리아의 설명을 뒷받침했다. 그녀는 7차 가든 어설트가 침략을 피하기 위해 주관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최신 도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있다. 그녀는 또한 신성한 검객들이 전투를 위해 전진했다고 언급했지만 도시는 안전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오니스는 주변에 있는 많은 건물에 감명을 받았고 그것들이 아카데미의 일부인지 물었다. 셀리아는 그것을 확인하고 건물과 그 용도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가장 관련 있는 것은 식사 공간, 연습 공간, 그리고 춤 연습실입니다. 레오니스는 약간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왜 그들이 춤 연습실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셀리아는 그것이 그녀의 성스러운 검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마음과 영혼이 차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여자 기숙사를 보여주었지만 무죄를 위해 멈추게 되었습니다. 레오니스는 셀리아가 그를 피하려고 한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남자는 그를 막으려 했습니다. 그는 셀리아에게 레오니스가 누구인지 물었지만 셀리아는 무죄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자는 셀리아를 부끄럽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웃으며 말하길 이제 셀리아의 부대는 모두 실패자들이라 아이들까지 받고 있다고 했다. 셀리아는 레오니스가 신성검의 검술사로 인증받았다고 했지만 그 남자는 농담 그만하라고 말했다. 반면 레오니스는 이 남자가 지혜를 축복받았다고 여겼다. 레오니스는 자신이 아이처럼 보여서 무해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주목을 피하기 위해 그를 때리지 않기로 했다. 그 후 뮤젤은 셀리아에게 신성검의 검술사가 되려는 시도를 멈추고 자신의 부대에 합류하라고 말했다. 뮤젤은 자신들의 부대가 최고라고 하며 셀리아가 합류하면 학원에 남을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뮤젤은 속삭이며 셀리아를 신성검의 검술사 혈통을 가졌으면서도 검을 소환하지 못하는 실패자라고 불렀다. 셀리아는 고개를 숙이며 현실을 받아들였지만 레오니스는 그녀가 신성검을 소환할 수 없다는 사실에 다소 당황스러웠다. 그녀는 나중에 방 안에서 그 힘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래서 그녀를 보호할 기회를 잡았다. 그녀는 이후 그가 신성한 검을 위한 학교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무젤은 자신의 진짜 성격을 드러냈다. 그는 다른 여자들처럼 그의 소대에 와서 신성한 검이 되라고 말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는 위험한 임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레오니스는 그 남자가 여자에게 약간의 정신조종 마법을 사용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이 무젤의 신성한 검의 힘임을 깨달았다. 셀리아는 머리를 숙여 그 남자를 화나게 했다. 그는 이어서 레오니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레오니스는 감정을 억누르고 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레오니스는 무젤에게 멈추라고 했지만 그는 혼란스러워했다. 레오니스가 주문을 걸자 무젤의 몸이 두려움에 떨리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다. 그는 고통 속에서 무릎을 꿇었고 레오니스는 그에게 다가갔다. 레오니스는 무젤의 귀에 가까이 다가가 몇 마디를 속삭였다. 그는 셀리아가 자신의 여자이며 무젤이 그녀를 건드릴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레오니스는 마법 사용을 멈추며 무젤에게 성검을 발동할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또 다른 학생이 와서 지식 없이 성검의 힘을 사용하는 것은 학원 규칙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상황은 그녀가 여성 수면구역에 있기 때문에 더 나빠졌다. 뮤젤은 자신의 손을 던지기 전에 멀리 걸어갔다. 레오니스는 자신이 바보 같은 말 때문에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어둠의 신들 중에서 가장 용서하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셀리아는 그녀의 기름 중 하나였다. 그동안 셀리아는 모든 것을 즐기며 그녀의 소녀에게 감사했다. 그녀의 소녀는 엘핀이며 뮤젤이 셀리아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레오니스가 방에서 구한 아이인지 물어봤다. 그리고 레오니스는 무언가를 보았다. 셀리아의 친구들은 큰 음모로 가득 차 있다. 엘핀은 자신이 셀리아의 분대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로 인해 레오니스는 그들이 항상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레오는 자신을 소개하고 엘핀은 그를 아카데미에 환영했다. 그는 이후에 그에게 옷을 주고 셀리아에게 그들이 그의 성스러운 검을 받을 것인지 물었다. 셀리아는 레오니스가 먼저 목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엘핀에게 아카데미로 가는지 물었다. 엘핀은 먼저 빈 연구 데이터를 밤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바다 아래에 뭔가 있다고 언급했다. 레오니스는 그것에 대해 궁금해했지만 지금은 잊어버렸다. 하지만 엘핀은 셀리아가 긴장하기 시작하자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을 중단했다. 레오니스는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음을 깨닫고 그들은 자신의 팀 아카데미로 향했다. 셀리아는 반에 따라 배정된 기숙사에 대해 설명했다. 그녀는 각 분 때마다 5 또는 6명의 구성원이 있으며 아카데미는 공적 시스템으로 그들을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경기 훈련, 그리고 각 분대의 서열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가 있다. 그는 자신의 팀 숙소에 공기 흐름, 새로운 훈련 장비, 샤워실과 사우나가 있다고 설명했다. 레오니스는 샤워가 무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엘핀에게 들어가라고 했다. 그는 이후 여자 기숙사에 들어가도 괜찮은지 물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너무 작다고 하여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집처럼 편안하게 지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레오니스는 그가 부끄럽지 않다는 것에 혼란스러웠다. 그는 그에게 샤워를 하라고 했고 그는 그의 지시에 따랐다. 갑자기 셀리아도 들어왔다. 그녀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러다 그녀는 점점 약해지며 쓰러지기 시작했다. 레오니스는 자신의 몸에 있는 표식을 만졌다. 그의 눈이 갑자기 선홍색으로 변하며 이빨이 더 커졌다. 그는 그녀에게 손을 뻗어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일어서자마자 그는 그녀의 손을 치며 상태가 나아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왜 그가 자신을 쳤는지 혼란스러웠지만 솔직히 말해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마법을 사용하여 그녀의 가장 강력한 미니언인 뱀파이어 여왕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녀는 혼란스러워하지만 사실 자신이 이미 죽었다고 설명한다. 그 후 셀리아는 침대에서 깨어나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혼란스러워한다. 레오니스는 그녀가 만화 부족으로 사라졌다고 설명하고 자신이 만화를 줘야 한다고 한다. 그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레오니스의 진정한 정체에 대해 묻는다. 그는 자신이 크리스탈로 죽은 국제적인 도둑이며 잊혀진 힘을 사용하고 있다고만 말한다. 그는 또한 자신의 도둑이 죽음을 조종할 수 있을 뿐 실제로는 치유하거나 되돌릴 수 없다고 공유한다. 레오니스는 그가 고대 언데드 창조, 크리에이트 엘더 언데드 라는 10레벨 마법을 사용했다고 보여준다. 솔직히 말해서 그는 그 주문이 성공할지조차 확신하지 못했어. 하지만 그는 모든 언데드 중 가장 강력한 미니언, 뱀파이어 퀸으로 돌아왔어. 그는 뱀파이어가 된 것에 혼란스러웠지만 레오니스가 그의 만화가 부족하다고 설명해줬어. 그래서 그는 뱀파이어 충동 때문에 그의 피를 조금 마셔야 했어. 그는 그의 이야기를 믿었고 그를 구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어.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지 물었고 레오니스는 듣기로 했어. 그는 그에게 6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공격을 피하기 위해 도시와 부모님을 잃었다고 말했어. 그는 그의 부모님이 도시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성검 사용자였다고 말했어. 하지만 그는 레지나와 함께 구조소에 있어야 해서 슬펐다. 그때부터 그는 성검을 만들고 언데드와 싸우기 위해 훈련해왔다. 그는 그녀에게 여전히 성검을 실현할 수 있는지 물었지만 그녀는 그것에 대해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에게 지금 그녀가 뱀파이어 공주 덕분에 훨씬 더 강해졌다고만 말했다. 그는 여전히 조금 걱정했지만 레오니스의 배가 고르면서 그 기분이 바뀌었다. 그녀는 그를 웃으며 그가 먹는 것보다 여자 방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언급했다. 그들은 카페테리아로 가서 그가 이제 뱀파이어가 되었으니 여전히 일반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 물었다. 레오니스는 자신이 키가 크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모나의 힘을 되찾아 주려고 했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었다. 그들은 뒤에서 한 여자가 두 남자와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들은 그녀가 교복을 입지 않은 것에 감사하며 기회를 잡으려 했다. 그중 한 명이 그녀에게 다가가자 그녀는 재빨리 나무칼로 그들을 때렸다. 그 여성은 그런 차림을 해야 하는 부탁이 있었다고 말하고 남자들은 도망가기 시작했다. 셀리아는 재빨리 그 여성에게 달려가 사쿠야에게 연락했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사쿠야는 모든 것을 설명했다. 그녀는 원래 전술 훈련 중이어야 했지만 사쿠야는 지루해서 멀어지다 그림을 그리려 했고 두 남자에게 붙잡혔다고 했다. 그는 이후 리누스를 향해 엘피네가 이미 그에 대해 이야기했음을 설명합니다. 셀리아는 자신이 버전으로 고집하며 보이드에게 공격받았고 그가 자신을 구해주었다고 말합니다. 사쿠야가 자신을 소개하고 손을 내밉니다. 그는 빠르게 사쿠야가 일생을 검에 바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을지 생각합니다. 셀리아는 사쿠야가 자신의 성봉부대 공격수라고 설명하며 모든 사람의 식사를 대신 지불합니다. 식사 중에 리누스가 사쿠야에게 왜 그런 옷을 입었는지 묻습니다. 사쿠야는 그것이 자신의 고향섬의 전통 의상이며 여동생이 준 유품이라고 설명합니다. 그의 마을은 보이드에게 침입당했고 그는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더 강해지기 위해 연습하고 복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이너스는 이런 상황에 대해 물어서 미안하다고 말했고 사쿠야는 보통 사람들은 아카데미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동생의 기념일이기 때문에 그는 특별히 그것을 입도록 허락받았습니다. 식사 후 셀리아와 라이너스는 신성한 검을 만들기 위해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검사 담당인 알토를 만났습니다. 그는 라이너스의 신성한 검의 종류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라이너스는 자신이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지원자라고만 말했습니다. 그 후 그는 주변에 있는 몇몇 로봇을 보고 그들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셀리아는 그 로봇들이 빈 시뮬레이터라고 설명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빈 전투 패턴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알토는 레벨이 낮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라이너스에게 그와 싸우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레벨 2위 신성한 검이면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로봇을 파괴하고 맙니다. 셀리아와 알토는 믿을 수 없습니다. 알토는 어떻게 그가 로봇을 타격했는지 물으며 그의 신성한 검이 정말 보조형인지 묻습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그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는 빈 시뮬레이터를 더 높은 레벨로 설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짜증나는 무젤에게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는 점검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라이너스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젤을 창피하게 하며 그가 로봇과 같은 레벨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 화가 나서 결국 신성한 검 해리포터에게 연락했습니다. 그의 아이들도 공중 무기에 연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셀리아는 오가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젤은 그의 성검이 다른 사람을 무기로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어. 그러나 라이너스는 오만하게 그가 단지 5개의 성검만 이기겠다고 말했어. 셀리아는 그와 함께하고 돕기로 결심하며 무젤의 계획에 빠졌어. 그가 한 가지 조건하에 라이너스를 돕도록 하겠다고 했지. 만약 그가 지면 그녀는 그의 부대에 합류하여 그의 장난감이 될 거야. 라이너스는 무젤이 단지 셀리아를 소유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기회를 잡기로 했어. 그는 그 조건을 받아들였어. 하지만 무젤이 지면 셀리아를 다시는 방해하지 않을 거야. 당신도 알다시피 그 사람은 너무 어리석어서 결국 지나치게 자신감이 생겨 받아들였어요. 라이너스는 자신의 여자를 누구에게도 건드리게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셀리아가 총을 쏘기 시작했어요. 셀리아는 그 후 알토에게 연습용 성검을 요청했어요. 훈련을 위해 만들어진 신성한 검이죠. 그들은 자신의 위치를 정한 후 시작하기로 했어요. 셀리아는 앞으로 빠르게 다가가서 한 여자를 쐈어요. 그 후 무젤로 향했지만 다른 여자가 그녀를 막으러 왔어요. 라이너스는 그저 바라보며 그녀가 뱀파이어 여왕이 된 이후 능력이 강화됐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여성 중 한 명이 총을 아래로 쏘아 셀리아가 검을 잡도록 강요했다.
무젤은 평소처럼 행동하며 자신의 개 중 한 마리에게 리너스를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셀리아는 끌려갔다. 여성이 앞으로 나아가 번개로 공격했다. 하지만 리너스는 낮은 무기를 사용하여 그것을 빛으로 막았다. 그런 다음 그는 그것을 사용해 여성을 저지했다. 셀리아는 자신이 싸우고 있는 두 여성에 대해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다. 세 번째 여성이 앞으로 다가왔지만 셀리아는 그녀를 제압했다. 셀리아는 이후 무젤을 상대하기로 결심했지만 그는 단지 자신의 검을 사용해 그녀의 움직임을 막았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혼란스러워했지만 이게 진정한 힘이며 신성한 도미니언의 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의 손에서 검을 쳐내고 나중에 그에게 할 모든 나쁜 일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는 다소 속을 알 수 없는 라이너스와 대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여성을 막았지만 나머지 3명이 와서 그를 둘러싸며 이제 뮤젤까지 합쳐 4명이 되었습니다. 라이너스는 이 레벨 무기를 사용하여 곧바로 멈출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셀리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말하며 자신을 얼마나 지키고 싶은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신성한 검이 나타나게 간청했습니다. 그녀의 강한 영혼이 손에 밝은 빛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빛은 성스러운 검으로 변했습니다. 지켜보던 레지나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성검을 손에 든 셀리아는 방어를 해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무젤은 확실히 패배했습니다. 그 틈을 타 셀리아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검을 부수고 그의 통제 아래 있던 모든 여성을 해방시켰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었던 그는 작게 패배한 자로서 항복했습니다. 모두가 셀리아에게 경배하기 시작했고 레지나도 곧 그녀를 경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회복한 것에 매우 기뻐했으며 셀리아는 그가 성공했다는 것을 거의 믿을 수 없었다. 그런 다음 그는 리누스에게 도와준 것에 감사했다. 그는 그를 웃기고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그를 때리고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그가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기를 원하고 그의 분대에 합류해줄 것을 부탁했다. 그는 빠르게 제안을 수락했다. 그들은 축하 파티를 열었고 레지나가 큰 잔치를 준비했다. 알피는 이후 리누스에게 자신의 방으로 오라고 하여 그의 능력을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대화가 시작되게 만들었다. 그들의 방에 남은 자리가 없어서 리누스는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했다. 레지나는 대화에 빠르게 참여했다. 그녀는 박수 세션을 원했다. 그녀는 심지어 매일 달콤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사쿠야도 그 일에 참여하고 싶어 했지만 늘 밖에 있었다. 알핀도 합류하여 그의 방에 많은 줄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리누스에게는 많은 선택지가 있었지만 셀리아가 그 중에서 포기했다. 그는 자신을 수호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는 밤에 달콤하게 굴 것이다. 아이들은 뭔가를 기대했지만 리너스는 셀리아와 함께 있고 싶다고 말했다. 겨울 때문이 아니라 두 사람이 그들의 비밀을 지킬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자신의 피에서 만화가 필요할 것이다. 약속한 대로 리너스는 알핀의 방으로 가서 점검을 받았다. 그녀는 성스러운 검의 눈을 사용하여 그의 데이터를 검사하려 했다. 리너스는 이에 놀랐지만 그녀는 자신의 성스러운 검의 힘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자신이 7분대의 일원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몇 개의 방을 조사하다가 보이드즈에게 공격당했습니다. 그것이 위협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 팀은 무너졌고 그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 후 그는 대부분의 힘을 잃고 자기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하지만 셀리아가 자주 찾아와서 그는 소대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 그는 생물 데이터를 스캔해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리누스가 줄거리를 보는 것을 즐긴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니터에 있는 지도를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동의하며 지도와 함께 태블릿을 주었다. 조사하는 동안 리누스는 지난 몇 달 동안의 공허 지역을 발견했다. 그는 이후 블레가즈에게 전화를 걸어 공허가 다크로드들이 인간에게 사용한 괴물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다. 그는 블레가즈에게 지도에 표시된 장소들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블레가즈가 사라지고 셰리가 갑자기 나타났다. 그녀는 또한 보고서를 가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악마 군주에 대해 알지 못했다. 그들은 심지어 옛 신들이나 1000년 전 다크로드와 6 영웅 간의 전쟁에 대해 알지 못했다. 그는 그에게 조사를 계속하라고 요청했다. 한편 수중방을 조사하는 연구팀이 있었다. 그들은 얼굴이 새겨진 큰 나무를 발견했다. 그 나무는 리누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더니 연구원을 공격했다. 다음 날 리누스는 깨어나서 등이 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갑자기 셀리아의 방으로 들어가 그녀에게 일어나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부활해서 갑자기 깨어나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혼란스러워했다. 그가 그녀에게 계약 마스터의 표식을 보여주며
자신이 그녀를 쉽게 조종할 수 있고 그녀는 그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음을 설명했다. 갑자기 그녀는 당황하며 그가 정말로 자신에게 음모 행동을 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는지 물었다. 리누스는 자신이 그런 일은 시키지 않을 거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안심하며 리누스를 항상 믿기로 결심했다. 그때 리누스는 주제를 바꿔 그녀가 자는 동안 피를 흘리지는 않는지 물었다. 그녀는 짜증이 나서 한밤중에 자신도 모르게 피를 흘린다고 말했다. 리누스는 그녀가 자신의 것이라 그런 것은 상관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는 먼저 그녀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해하고 그에게 사과했다. 그들은 그의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을 때 멈췄다. 셀리아는 엘핀의 전화를 받고 갑작스러운 전화의 이유를 물었다. 엘핀은 그 후 이상한 일이 있다고 보고했다. 플래툰 13은 해저 침대를 찾아야 했지만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들은 재능 있는 집단으로 유명하지만 소식이 없다. 엘피는 그녀가 사건을 계속 조사할 것이며 나중에 업데이트를 주겠다고 말했다. 셀리아는 이후 리너스가 그녀를 훈련시키기로 약속했고 그녀는 훈련 장소에 가기로 동의했다. 그동안 엑스칼리버 아카데미의 직원들이 회의를 가졌다. 그들은 플래툰 13에 대해 다소 걱정하며 수집한 데이터에 대해 질문했다. 그들은 도시 아래 해저에 빈 식민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이 빈 곳이 대규모로 도시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직원 중 한 명이 그 식민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빈 곳의 수를 물었다. 그러나 그 대답은 걱정스러웠다. 몇 배, 아니면 그 이상일 수 있다. 그들은 이번 공격에서 공허의 군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었다. 한편 셀리아는 두 로봇과 싸우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에게 꽤 쉬운 일입니다. 특히 로봇들이 하나씩 오기 때문에요. 리누스는 그녀의 능력을 축하하며 그녀에게 지혜를 가르쳐줄 사람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셀리아는 어릴 때 가족이 기본기를 가르쳐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녀는 항상 훈련해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능력은 지금 느려졌습니다. 리누스는 이제 그녀가 더 강해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도 뱀파이어 여성이기 때문이죠. 그녀는 거의 믿기 어렵습니다. 리누스는 자신의 몸에서 강력한 만화의 원천을 사용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만약 이 방법을 제대로 익힌다면 자신의 힘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리누스는 스태프를 가르칩니다. 그는 더 현실적인 적을 제공하고 장벽을 제거하겠다고 말합니다. 그 후 그는 빛으로 만든 몇몇 해골 병사들을 소환합니다. 그녀는 당황했지만 그는 그것이 가장 하급의 미니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원하는 대로 그것들을 파괴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전투를 시작하기로 결심하고 해골들을 하나씩 베어나갑니다. 그녀는 두 개의 해골이 양쪽에서 그녀를 공격할 때 달려갔고 리너스는 이 기회를 이용해 더 많은 군인을 보냈다. 몇 분 후 리너스는 피곤함을 느끼고 멈추기로 했다. 그녀는 해골을 빛으로 돌려보내고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 필요한지 물었다. 그녀는 괜찮다고 말하며 자신의 능력을 되살렸다. 그녀는 기숙사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지만 그와 함께 저녁을 먹고 싶냐고 물었다. 그는 거절했지만 그의 배가 고생거렸다. 그녀는 웃기 시작했고 자신의 몸에 대해 후회했다. 그동안 사쿠야는 기숙사 밖에 블랙이 있다는 것을 느끼며 나왔다. 그는 자신에게로 향하는 시선들이 많다는 것을 좋아했다. 그는 그가 고귀한 아우라를 지닌 것 같아 주인을 찾기 위해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다. 그는 그를 블랙이라고 불렀다. 그 이름을 후회했지만 그가 좋아할 거라 생각하며 거부하지 않았다. 그는 그에게 음식이 담긴 천조각을 뒤로 물려주기로 했다. 그 후에 그는 나가면서 다시 만날 거라고 말했다. 한편 엘피는 더 많은 데이터를 얻으려는 중에 레지나와 사쿠야가 들어왔다. 사쿠야는 조금 들떠서 블랙을 방금 만났다고 말했다. 그들은 새로운 조사를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그룹이 로드 보이드 찾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그룹은 지난 그룹보다 나은 그룹입니다. 이제 우리는 셀리아와 레오니스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자동차를 타고 도시를 지나 저녁 식사를 즐기러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한 감옥 앞에서 멈췄습니다. 레오니스는 혼란스러워했지만 셀리아는 이것이 감옥에 있는 레스토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감옥은 바쁘게 돌아다니며 셀리아를 보게 되어 기뻐했습니다. 그는 이곳이 아이들을 이동 없이 감금 상태로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떤 면에서 리오니스는 이 아이들과 공감할 수 있었다. 그 또한 집 없는 죄수이기 때문이다. 셀리아는 시험 때문에 더 일찍 방문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이 아이들 중 한 명이 몰래 뭔가 흥미로운 일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리오니스는 그의 부하에게 그런 행동을 한 것에 화가 났다. 그는 마법을 사용해 아이들을 공격하려 했지만 셀리아가 괜찮다고 말하자 멈췄다. 이곳의 주인이 내려왔는데
그녀는 프레니아였다. 그녀는 자신이 감옥에서 구해낸 아이들이라고 설명하며 그를 레오에게 소개했다. 그녀는 그에게 그도 진정한 감옥 사람이라고 말했으며 그로 인해 모든 아이들이 그를 놀라운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셀리아는 그들에게 아이들을 위해 몇 가지 야채와 도넛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모든 아이들은 기뻐했고 프레니아는 곧 저녁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사쿠야는 이상한 기분으로 잠에서 깼다. 감옥의 조정실 안에 몇 개의 잎사귀가 자라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우리는 에리칼의 괴물이 감옥의 땅에 침투한 것을 보았다. 그동안 감옥에서는 큰 나무가 사라졌다는 보고가 있었다. 그들은 그것이 비어있는지 궁금해하며 찾았을 때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엘핀과 연락을 취해 그녀의 분석 결과를 설명하도록 했다. 그녀는 62구역 지하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시에 마법 에너지가 반응했다고도 설명했다. 그녀는 몇 분 후에도 같은 현상이 발생했으며 모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그것이 공허에 의해 발생했다고 결론지었다. 모두가 공황에 빠졌고 공허가 지하시설에 침투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데이터팀은 새로운 정보와 이전 정보를 분석하여 그 사실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 노인은 당황하며 왜 그들의 공허 지식 기계가 신호를 보내지 않았는지 물었다. 분석관은 공허가 약한 마법의 흔적을 생성한다고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는 일반적인 오류로 간주되어 반응하지 않았다. 갑자기 경고음이 울리고 분석 결과 31구역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노인은 또 다시 혼란스러워하며 그 정보가 왜 마법을 발생시키지 않는지 물었다. 엘피는 그 공백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힘을 무효화한다고 재빨리 인정했다. 노인은 그 공백이 지혜롭지 않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거부했다. 하지만 엘피는 그들에게 마지막 수사팀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징후를 발견했는지 물었다. 다른 경고음이 울렸다. 이번에는 재고부서로부터의 보고서였다. 그 보고서는 그들이 그 부분에서 몇 개의 나무 경로를 발견했다고 보여줍니다. 한편 엘핀의 방에서 레지나는 셀리아와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하고 있습니다. 엘핀은 셀리아가 어디 있는지 묻고 레지나는 그녀가 레오니스와 함께 감옥에 있을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엘핀은 GPS를 통해 그들을 추적합니다. 그러나 레지나는 감옥이 정말로 도시를 침투했는지 묻습니다. 엘핀은 맞다고 대답하며 레지나와 사쿠야에게 조심하라고 합니다. 한편 감옥에서 아이들은 모두 저녁 식사를 즐기고 있는데 그중 한 명이 레오니스에게 그의 신성한 검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레오니스는 이 어리석은 아이가 방금 그의 얼굴을 때렸기 때문에 실망합니다. 하지만 치슬라라는 소녀가 그 아이를 진정시키고 레오니스에게 손목을 잡아주었습니다. 레오니스는 그녀를 착하고 교육받은 아이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분명 레오니스를 때렸습니다. 치슬라는 그가 신성한 검을 사용할 수 있어서 멋지다고 말하며 자신의 토마토 밭으로 급히 돌아갔습니다. 감옥으로 돌아가서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단서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몇 발자국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나무로 가득한 복도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들을 부수라는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 나무들이 침투하기 시작하며 눈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 순간 모든 조상들이 공격을 받았고 그들은 통신을 잃었다. 장군은 이제 그 경로들이 빈 공간이라고 믿지만 그 경로들이 어떻게 땅에 들어왔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상황은 분석가들이 그 경로들이 도시 내의 통신 시스템을 가로막았다고 보여주면서 더욱 악화되었다. 해리 파울러는 아이패드를 사용하여 시스템을 해킹하고 몇 가지 통신에 침투하기 시작했다. 두 조상은 마지막 공격에서 살아남았다. 그러나 그들은 빈 공간이 멈추도록 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순간 빈 공간을 추격할 수 없었다. 장군은 빈 공간이 보통 멈추지 않고 공격하기 때문에 두려웠다. 하지만 이것은 달리고 있다. 분석가는 빈 공간이 에너지 복도를 통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빠르게 깨달았지만 그 이유는 알지 못했다. 알피는 자신의 목표가 도시를 지키는 마법의 빈 에너지라는 것을 빠르게 깨달았다. 그녀는 빈 공간이라면 마법의 빈 에너지를 사용하여 대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신속하게 설명했다. 모두가 두려워하며 마법의 빈 공간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방어 시스템을 가동했다. 그러나 몇 초 후 그 경로들은 벽을 무너뜨리며 빈 공간에 도달하려 했다. 방어 시스템이 그 경로들을 저지하기 위해 발포하기 시작했으며 군대가 도착했다. 하지만 방어 시스템은 몇 가지 결함을 겪고 있었다. 그들은 우선순위를 변경하여 텅 빈 것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대피시키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혼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로 신속히 결정했습니다. 한편 고아원에서는 역겨운 이 아이가 여전히 리에누스의 성검을 보려는 고집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경로를 처리하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마법이 없는 공간에 도달하자 멈췄습니다. 그것은 곧 길을 뚫고 나아가며 빈 공간을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경보가 곧 울리기 시작하자
셀리아와 리에누스는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도시에 공격이 닥친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시의 방어 시스템이 가동되어 에너지 저장소를 사용하고 있지만 외부 지원을 받으려면 3일이 걸릴 것입니다. 엘핀, 사쿠야, 레지나는 주민들의 대피를 돕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셀리아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엘핀은 셀리아가 곧 도착해야 한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일반 절차를 따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은 이 지역의 적들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적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방어 시스템과 기관총이 그들을 빠르게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지붕에 도착했고 그들 각각은 성스러운 검을 꺼내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리누스는 멀리서 이를 지켜보며 인간 적들이 꽤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셀리아는 이내 패닉에 빠져 안으로 돌아가면서 아이들을 대피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리누스는 그녀를 따르려 했지만 그녀는 그의 명령을 요구하는 셰리에게 붙잡혔습니다. 리누스는 그녀에게 가족을 보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셰리는 거절하려고 했지만 그를 보호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그가 스스로 떠나라고 했다. 셀리아는 리너스에게 전화해 아이들이 대피할 준비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리너스는 뭔가를 보고 그녀에게 받기 위험하다고 말했다. 빈개 한 마리가 그곳에 있었고 셀리아는 그들과 대처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그녀는 성스러운 검을 넘겼지만 리너스는 그녀가 여왕 뱀파이어로서 진정한 힘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보았다. 그녀가 두려운지 묻자 그녀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는 힘을 포기하고 아이들을 죽게 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자신의 직원들을 초대하기로 결정했는데 그들은 가장 강한 자가 죽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로 했다. 두 마리의 보이드가 공격하지만 셀리아가 빠르게 처리합니다. 그녀는 공중에 불타오르는 다른 두 개체를 보고 리에누스가 한 일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그의 능력인지 묻지만 다음 목표에 집중합니다. 점점 더 많은 보이드가 도시 주변에 나타납니다. 사쿠야는 몇 마리의 오우거를 보고 검으로 공격하여 그들을 바비큐로 만듭니다. 레지나는 커다란 대포로 오우거를 쏘고 엘피는 자신의 도구로 주변을 살핍니다. 갑자기 그들은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고 거대한 보이드 히드라를 봅니다. 리에누스는 자신의 보이드를 보고 천년 전의 괴물을 떠올립니다. 위대한 오우거조차 부패하여 보이드가 되었다. 그는 그들이 그토록 강력하다면 낮은 마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았다. 그는 셀리아에게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하며 강력한 마법을 준비했다. 그는 몇몇 보이드를 상대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 리에누스가 마법을 시전할 시간을 벌어주었다. 하지만 그는 왜 자신이 이렇게 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했다. 위대한 마왕인 그가 인간 도시의 파괴를 신경 쓸 이유는 없었다. 그러나 누군가 그와 그의 가족에게 도전하려 하자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 앞에 거대한 코끼리가 나타났고 리에누스는 10레벨 마법을 시전했다. 몇 개의 불덩이가 공중에 나타나 지역으로 떨어졌습니다. 셀리아는 불덩이가 쏟아지자 겁에 질렸지만 리에누스는 그녀에게 조용히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용을 아래로 끌어내리는데 성공했지만 용이 셀리아에게 불을 뿜었습니다. 그녀는 불을 막아냈고 리에누스는 자신의 낮은 레벨을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블랙하즈가 어둠 속에서 나타나 그의 용을 쳤습니다. 리에누스는 이 기회를 이용해 레벨 12 스펠을 다시 시전하여 용을 땅에 내리쳤습니다. 셀리아는 리에누스가 거대한 공허를 물리치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땅이 움직이며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개의 뿌리가 다시 나타나 셀리아를 막아섭니다. 그녀는 천천히 구멍 속으로 들어갑니다. 리누스가 그녀를 도우려 하지만 몇몇 뿌리가 그의 길을 막습니다. 뿌리가 형체를 이루며 그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리누스는 미소를 지으며 그 뿌리가 이전의 영웅 아라카엘임을 알아봅니다. 리누스는 천년 후에 아라카엘을 만나리라 기대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임무를 끝내고 주문을 외웁니다. 하지만 나무인간은 그에게 전혀 맞서지 않고 다시 사라집니다. 리누스는 셀리아가 아직 살아있고 마크는 실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리누스는 아라카엘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파도에서 나와 그녀가 돌아온 후 어떻게 변했는지 설명합니다. 리누스는 감옥에서 아이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그들이 왜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하며 묻습니다. 리누스는 그들이 자신의 힘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다가가 감옥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자신을 보호해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셀리아를 구해달라고 요청하며 그들이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놀랍니다. 그는 셀리아를 구하겠다고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리너스는 셀리아의 통신장치를 가지고 있는 블랙스로 다시 걸어간다. 엘핀과 레지나는 하이드라와 맞서 싸우며 셀리아를 구하고자 한다. 그러나 리너스는 셀리아가 공격당했다고 그들에게 알린다. 리너스는 엘핀에게 신성한 검을 사용해 셀리아의 위치를 찾으라고 하지만
엘핀에게 도움을 기다리라고 한다. 리너스는 시간이 없다며 셀리아가 공격당한 지역의 광경을 보여준다. 엘핀은 셀리아의 위치를 찾아내고 리너스에게 알린다. 갑자기 엘핀은 하이드라의 공격을 받을 뻔하지만 셰리가 그를 보호해준다. 셀리아의 위치로 향하는 동안 블랙스는 리너스에게 왜 셰리를 인간을 돕게 보냈는지 묻는다. 리누스는 블랙커스에게 변명을 하려 했지만 블랙커스는 확신하지 못했다. 리누스는 결국 자신이 인간을 선택했다고 고백했고 블랙커스는 그의 대답에 동의했다. 리누스는 자신의 마법으로 셀리아를 가두고 있는 방의 문을 열었다. 그들은 둘이서 남자 나뭇잎이 있는 방으로 달려갔다. 에리클은 셀리아를 붙잡고 있었고 리누스는 그에게 그의 하수를 되돌릴 시간이라고 말했다. 리누스는 나뭇잎을 태우는 불의 마법을 시작했다. 하지만 에리클은 빠르게 반응하며 리누스에게 그가 어떻게 아직 살아있는지 물었다. 리누스는 그에게 자신은 결코 죽지 않았으며 단지 1000년 전 자신의 영혼을 숨겼다고 말했다. 에리클은 그에게 세상이 그때 이후로 변했다고 말했다. 그는 세상을 다시 세워야 하며 빈 별들과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너스는 빈 별에 대해 그에게 물었다. 에리클은 그에게 그가 선한 일을 전할 자로 선택되었다고 말했다. 에리클의 줄기에서 열린 몇 개의 눈은 리너스에게 에리클이 성스러운 수도사들을 이겼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리너스는 셀리아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녀는 에리클의 주 줄기 뒤에서 그에게 대답했다. 그녀는 강한 잎에 위해 제어되고 있었다. 리너스가 끌리면서 에리클은 그를 공격하려고 했다. 하지만 블랙에스트는 그를 인정했고 그는 곧 공격할 수 있다. 그들은 에리클의 공격을 피하며 방으로 달려갔다. 리우너스는 그의 가지를 자르기 위해 빈 별을 되돌렸다. 하지만 괴물은 너무 빨리 되돌려왔다. 그는 리우너스를 경계하는 동안 공격하려 했지만 블랙에스트가 그를 보호했다. 블랙에스트는 그들의 마법이 매 초마다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리우너스는 그것이 에리클의 영역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에리클은 자신이 공격한 신성한 존재의 수를 늘리기 위해 신성한 존재를 공격했다. 그는 방 안에서 움직이는 여러 개의 빛나는 별을 만들었다. 리누스는 별에 붙잡혀 블랙스트의 마법 공격과 합치려고 한다. 하지만 에리클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빛의 장벽을 만든다. 블랙스트는 리누스에게 에리클이 크리스탈에서 흡수하여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리누스는 블랙스트에게 이제 조금 위험을 감수할 때라고 말한다. 그동안 셀리아는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별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몸만 아프게 할 뿐이다.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리누스가 혼자 싸우게 두지 않는다. 그녀는 성스러운 검을 쥐고 별을 베려고 하지만 움직일 수 없다. 밖에서 에리클은 계속해서 빛의 마법으로 리에누스를 공격하고 있어요. 리에누스와 블랙캐스트는 강력한 성스러운 힘을 만들기 위해 협력합니다. 하지만 에리클은 그것에 맞서기 위해 빛의 마법 방어막을 생성해요. 셀리아는 여전히 별과 싸우고 있으며 몸의 상처가 점점 깊어져요. 그녀의 눈이 붉게 변하고 피에서 어떤 종류의 검이 나옵니다. 그 검이 별을 가르며 리에누스가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있게 돕습니다. 그 후 그녀는 피로 덮인 통신장치를 쏘아 자신의 배를 자릅니다. 그렇게 해서 셀리아는 마침내 별에서 벗어나 진정한 뱀파이어 여왕으로 성장해요. 그는 앞의 별을 가르고 리에누스의 곁으로 돌아왔다. 블랙은 리에누스에게 자신을 회복하고 거리를 두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리에누스는 셀리아와 다시 만나 그녀가 뱀파이어의 힘을 완벽하게 다룬 것을 칭찬했다. 그는 그녀에게 전투에 합류할 수 있도록 만화를 제공해준 것에 감사했다. 에리클은 병을 치유하고 리에누스에게 그를 없앴겠다고 말했다. 루트기이는 다양한 주문을 외우는 능력으로 거대한 빛의 마법을 잘라냈다. 블랙은 루트기이가 다양한 레벨 10주문을 사용하여 도시 전체를 장악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리에누스는 이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셀리아에게 에리클을 데리러 갈 것이며 그의 보호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리누스는 그의 뱀파이어 검을 자르려고 했고 블랙스트가 그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는지 물었습니다. 리누스는 수년 전 로젤리아의 지시를 기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조건 아래에서만 뱀파이어 검을 자를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을 하며 리누스는 검을 자르고 이 도시와 국민이 그의 왕국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검의 지시를 적고 리누스의 결정을 인정했습니다. 에리클은 리누스에게 그가 세상의 능력을 바꿀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루트기이는 그가 자신의 두 손으로 뱀파이어 검을 자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에누스가 비밀 검수를 사용하여 에리클을 사라지게 했어요. 모든 허공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뱀파이어의 검도 멈췄어요. 다음 날 리에누스는 근육통 때문에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어요. 알고 보니 그 검의 힘은 아직 미완성된 그의 몸에 너무 무거운 부담이었어요. 리에누스는 다음 날 근육통으로 깨어났어요. 셀리아가 그의 방에 와서 아이들이 준 선물을 건넸어요.
그녀는 그에게 성검을 휘두르면서 많은 피를 쏟았다고 말하며 바꾸고 싶다고 했어요. 그녀는 통제력에 대해 말하며 그에게 조금은 가져도 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와서 그들이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셀리아는 그것이 단지 큰 오해였다고 설명했어요. 결국 도시는 뱀파이어의 검에 의해 파괴되었지만 천천히 재건되었어요. 발전소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만화를 생산하기 위해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었어요. 리누스는 지식의 방에 접근하려 했지만 영혼이 그에게 허가가 필요하다고 알려주었어요. 리누스는 영혼이 아직 존재한다는 것에 놀라며 자신이 학원의 학생이라고 말했어요. 레지나는 뒤에서 그의 눈을 가리고 장난을 쳤지만 리누스는 바로 알아챘어요. 그는 그녀를 당겨서 그들이 밖에 있다고 말했어요.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놀라게 하려고 그에 대해 이야기한 것인지 물었지만 그녀는 그에게 무언가를 되돌려주기 위해 왔다고 말하며 우연히 그에게 뛰어들었다고 전했다. 그녀는 그에게 국제 언어에 대한 연구를 하러 왔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그 언어가 자신의 기억을 되찾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에게 감정을 느끼고 그녀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 영혼에게 다가가 그들이 지나가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영혼은 그에게 허락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그는 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속임수를 썼다. 레지나는 리누스에게 그의 속임수를 비밀로 유지하라고 말했다. 리누스는 그 영혼이 인간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레지나에게 원래의 영혼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물었다. 그는 그녀에게 그들이 숲에 숨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국제어에 대한 참고 자료를 발견하고 리에누스를 끌어들이며 감옥에서만 책을 읽을 수 있다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정부로부터 칭송식에 초대받았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행사 주최자는 황제의 딸 알티리아였습니다. 리에누스는 그 비밀을 구실로 삼아 인간 제국에 대해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뻤습니다. 그는 셀리아에게서 전화가 와서 지금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여행 중이라고 말하고 감옥에서 그녀를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레지나는 감옥에 그를 두고 떠났습니다. 한편 밖에서는 바스티아라는 이름의 검은 사자가 그의 폐가 의식 중에 알티리아를 잡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렉드는 그에게 동의하며 그들이 그것을 이용해 감옥에 있는 동료들을 구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거더는 인간들이 그들을 가두어 놓아서 화가 났다. 엘자는 바스티아에게 그들이 인간의 검에 맞설 수 있을지 물었다. 거더는 그와 대화를 시작하고 바스티아는 그들을 진정시키려 했다. 한 외부인이 그들에게 그들이 연대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거더는 그에게 왜 자신들을 거부하는지 물었고 그는 그들에게 자신의 증오를 공유하기 때문에 도움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렉드는 그에게 그들이 공주를 잡는 데 도와줄 것인지 물었고 그는 그들에게 성스러운 것보다 더 큰 힘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검을 가지고 바스티아에게 큰 힘을 주어 그가 자신의 마검을 만들 수 있게 했어. 렉은 그것을 성검으로 착각했지만 낯선 사람은 누구든지 제어할 수 있는 마검이라고 알려주었어. 엘자는 놀라서 그를 잡으려는 그들의 시도가 그런 힘으로 성공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낯선 사람은 충분히 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검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어. 그는 그들에게 하이페리온을 잡고 공주를 포획하라고 제안했어. 게르더는 만약 그들이 배를 뚫고 들어간다면 포로로 잡힌 동료를 직접 구출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어. 낯선 사람은 그들이 마검을 되찾는데 도움을 줄 것을 요청했어. 그는 그들에게 마검을 신에게 바칠 희생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에게 넘기라고 지시했어. 그들은 그의 말에 동의했다. 바스티아는 그의 이름을 물었고 그는 자신을 어둠의 숲을 지키는 샤르나크라고 소개했다. 한편 리누스는 감옥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서 있는 전함에 실망했다. 리누스는 셀리아로부터 성물을 받기로 결정했지만 손님이 악마의 검에 대해 말하자 실망했다. 리누스는 그에게 악마의 검에 대해 물었고 손님은 도시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해 설명했다. 알메리아 공주는 감옥에 모인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기 위해 전함에 섰다. 궁수가 그녀에게 너무 가까이 서지 말라고 했다. 그녀는 누군가를 찾고 있다며 사과했다. 셀리아와 전투함 전체가 라이너스와 만난다. 그는 그녀의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자신이 구입한 선물을 준다. 그녀는 선물에 대해 감사하며 그것이 놀랍다고 말한다. 그녀는 라이너스에게 전투함에서 그들이 대화했던 시간과 딸을 만났던 이야기를 한다. 라이너스는 레지나에 대해 묻는다. 그러나 그들은 그녀가 의식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갑자기 펜니스를 이름 가진 한 학생이 셀리아에게 전화해 감옥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는다. 셀리아는 그들에게 의식에 초대받았다고 말한다. 펜니스는 그가 학생 상담으로 바쁘다고 그녀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대화를 시작하지만 엘피는 그들을 떼어놓습니다. 펜니스는 셀리아에게 그녀가 신성한 검을 불러낸 것을 들었다고 말하고 셀리아를 칭찬합니다. 리누스는 셀리아에게 펜니스에 대해 묻고 그녀는 그들이 어린 시절 친구라고 말합니다. 한편
바스티아와 그의 무리는 배에 오릅니다. 그들은 경비원을 잡고 그들의 얼굴을 베어 사람의 모습으로 바꿉니다. 그들은 샤르나게 계획이 지금까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사가 시작되지만 리누스는 앉아서 역사책의 한 페이지를 들여다봅니다. 그는 과거의 사건을 숨기려고 하는 누군가의 정보를 찾고 있다. 셰리가 나타나서 그가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 그는 배에 대한 정보를 주고 그녀에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선물을 건넨다.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고 빛의 세계로 사라진다. 그리고 나서 거의 여자의 발언 시간이 다가온다. 그녀는 경비원에게 제지당하지만 바스티아와 일꾼 복장의 친구에게 발견된다. 그들은 여자를 경비원으로 삼지만 그녀는 열쇠를 풀고 잘린 존재가 달아난다. 사람들의 무리가 발언을 위해 모인 사람들을 둘러싼다. 그들은 그들의 전화기를 들고 폭탄으로 그들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인류를 위해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고 그들은 감옥에 있는 파트너의 해결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펜니스는 그들과 테러리스트와는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펜니스에게 그들이 신에게 희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레오니스는 셀리아에게 딸의 안전을 보장하고 빛의 세계로 사라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바스티아와 그의 승무원은 그가 배를 활성화하고 수도로 향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빈 장소로 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스티아는 그들이 주변으로 이동하라고 요청했지만 샤르넥은 그들에게 곧장 그곳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스러운 기사들은 그들을 모두 제물로 삼으려 했어. 바스티아는 그의 진정한 의도를 깨닫고 저항하려 했지만 그는 그녀에게 다가갔어. 감옥의 경비병은 배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고 이를 막으려 했어. 잘린 생물을 레지나를 만나고 그녀는 그 배가 왕실의 카번크림을 알아차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어. 그녀는 배로 돌아와 길을 잃은 듯한 레오니스에게 뛰어들었어. 그녀는 그에게 여동생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했어. 그 후 레지나는 레오니스에게 자신의 배경 이야기를 설명하기 시작했어. 그녀는 다시 자신을 소개했어. 이번에는 오르텔리스 왕국의 넷째 공주입니다. 그리고 알티리아는 그녀의 여동생입니다. 그녀는 태어난 날에 불운한 별이 하늘에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별 아래에서 태어난 왕족 자녀들에게 이상한 규칙이 있다고 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그 아이들은 평생 산속 수도원에 보내지거나 감금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셀리아의 아버지는 레지나의 처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녀는 셀리아의 여동생이자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매복이 그의 여동생을 붙잡아 배를 조종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리누스는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그는 왕가가 영혼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배의 항해 시스템은 인공 요소이며 오직 왕가의 피만이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알티리아는 하이페리온 그 자체이다. 그 사실을 알고 리누스는 공주를 되찾기로 결심했다. 그는 셀리아와 다른 이들도 홀에서 통제당하더라도 괜찮을 거라고 말했다. 레지나는 놀랐지만 리누스는 그들이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카르브 아버지가 주요 다리로 가는 길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레지나가 영원히 그들의 길을 보여주도록 허락했다. 한편 파티 현장에서 펜니스를 시도하여 비스트맨들과 대화하며 그들이 어떻게 그곳에 도착했는지 물었다. 하지만 세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은 단순히 성검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엘피는 이 기회를 이용해 셀리아에게 그녀가 폭탄을 분석했다고 말했다. 셀리아는 그녀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다소 혼란스러워했고 엘피는 그녀가 성검을 창문 뒤에서 쏘았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그 폭탄이 반응형이 아니라고 보여주었다. 이는 성검 사용자가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법의 힘을 보내야 함을 의미한다. 유일한 문제는 그것이 중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단지 지연된 것뿐이다. 그리고 질병에 더 많은 소금을 추가하기 위해 그녀는 단지 1초만 지연시킬 수 있었다. 셀리아는 그들이 함께 일하면 폭탄을 쉽게 작동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주위를 살펴보며 다리를 느꼈다. 그녀는 그것을 손가락으로 쳐서 뱀파이어 공주의 힘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리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레지나와 리너스는 주요 다리에 도착했지만 그것은 비어 있었다. 알고 보니 그곳은 시체로 가득 차 있었다. 리너스는 그들이 공주를 어디로 데려갔는지 생각하고 있었다. 레지나는 카르벙크를 잡고 알티리아와 대화할 수 있는 연결을 만들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연결을 만들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다. 리누스는 그녀가 할 수 있다고 말하며 그녀를 믿는다고 전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작은 여동생을 보호하고 싶었다. 그녀는 차분한 상태로 돌아가 시도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카르벙크를 들고 공주와 대화하기 위해 집중했다.
공주는 레지나가 누구냐고 물으며 대답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 그는 또한 영혼의 힘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공주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공주는 자신이 붙잡혔다고만 말하고 레지나에게 배 안의 사람들을 구하는 데 집중하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후 공주는 테러리스트들이 블랙리프를 피하기 위해 하이페리온 경로를 설정했으며 이 배가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도록 유일한 방법은 카벙크를 다리로 데려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레지나는 리에누스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으며 리에누스는 갑자기 공주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레지나는 알티리아의 위치를 보여줬지만 만약 그들이 공주를 구하기로 선택한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운명에 남겨질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리에누스는 쉽게 배를 멈추라고 말하며 자신이 공주를 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혼자 가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고 말하며 그녀는 아직 어린아이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리에누스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마법을 사용해 창문을 깨뜨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말하며 그들이 그들의 임무에 집중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녀는 내려가고 레지나가 그녀의 남동생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파티 장소에서는 셀리아가 그녀의 뱀파이어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피를 조종하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녀는 혈액을 통해 폭탄을 조종하는 사람에게까지 작은 혈액 경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엘핀에게 그 폭탄을 멈출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펜니스는 결코 멈추지 않고 세 남자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 세 남자는 짜증을 내며 자신이 짜증난다고 말하고 그의 등을 베어내라고 강요합니다. 그러던 중 사쿠야가 자신을 구출하고 접시를 떨어뜨리는데 성공합니다. 세 남자는 여동생이 어떻게 아직도 케이크를 먹으면서 그것을 어떻게 없앨 수 있었는지 묻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식탁 위에 있는 칼을 사용해 대답했다. 세 남자는 짜증을 내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세 남자는 사쿠야의 오라가 꽤 강하다고 말했다. 다시 한번 펜니스가 몸을 돌리며 입을 열었다. 셀리아는 이 틈을 타 자신의 피를 다시 제어하며 그들을 공격할 준비를 했다. 세 남자는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펜니스를 공격했고 펜니스는 몇 가지 유도 동작을 펼치며 그를 식탁 위로 막아냈다. 그 세 남자는 불만이었고 남자에게 다리를 쏘라고 했다. 엘피는 수업을 방해하기 위해 자신의 공을 사용했다. 세일리아가 자신의 피를 사용하여 그 남자의 다리를 부수게 했다. 사쿠야는 테이블 위에서 그 세 여자를 베어내며 뒤따랐다. 그리고 펜니스는 세 남자를 멈추기 위해 그 남자를 보냈다. 세일리아는 이 기회를 이용해 자신의 성스러운 검을 보내 그 남자를 공격하고 결국 다리를 부수었다. 하지만 그녀는 펜니스가 그들의 계획을 거의 망치게 한 것에 대해 몇 가지 불만이 있었다. 모두가 장비를 빠르게 챙겼지만 신호는 없었다. 하지만 공기가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들은 창문을 통해 확인하고 세 남자를 피하기 위해 얼마나 가까운지 보았다. 세 남자는 배를 불태우기 시작하고 그들을 공격했다. 모두 자신의 임무를 알고 있었다. 엘핀과 셀리아는 손님을 도와 안전을 지키기로 했다. 반면 펜니스와 사쿠야는 괴물을 물리쳤고 셀리아는 갑자기 레오의 목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그는 그를 보지 못해서 혼란스러웠다. 그는 그가 셀리아와 텔레파시 채널을 만들기 위해 그가 준 기념품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레지나가 다리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혼자 가기엔 너무 위험했다. 그래서 그는 셀리아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동안 레지나는 창문으로 완전히 둘러싸였다. 하지만 셀리아가 도착해 그녀를 구해냈다. 파티룸 안은 처음에는 조용했지만 창문들이 오락에 합류했다. 페너리스는 창문들이 자신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엘피는 그들에게 멈추고 구원이 오기를 기다리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쿠라는 거절하며 자신이 그 거대한 남자를 상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이들은 더 약한 공간을 내주고 다른 방으로 이동했다. 그녀는 곧 자신의 진정한 힘을 발휘하며 어둠의 악마검을 사용해 그녀의 괴물을 대지의 물고기로 만들었다. 두 사람은 마침내 창문에 도달했고 셀리아는 레지나의 뒤를 막아주겠다고 말했다. 레지나는 자리에 앉아 시스템에 접근하고 공주가 준 코드를 입력했다. 그 후 레지나가 태어났다. 알티리아는 레지나를 만난 적이 없었지만 그녀에게 언니가 있다는 것을 잊고 싶지 않았다. 레지나는 마음속으로 동생에게 감사하며 함선 시스템을 제어하려고 했다. 그동안 그 공주는 샤르나크의 비행기로 거의 납치될 뻔했다. 알티리아는 헬기가 성공적으로 이동한 것을 알게 되어 모두가 무사한 것에 기뻐했다. 샤르나크는 헬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헬기는 사라졌다. 그는 갑자기 화염구에 의해 보호공간이 파괴되는 것을 목격했다. 그는 앞을 바라보며 한 아이가 그에게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묻는 것을 보았다. 배로 돌아온 엘핀과 다른 사람들은 공허한 자들에게 둘러싸였다. 몇몇 아이들은 울기 시작했고
특히 엘피는 더 이상 솔탄환이 없어서 더 두려워했다. 한 여성은 다른 이들에게 레오니스가 그들을 구해줄 것이라며 침착하라고 말했다. 몬스터가 공격할 준비를 하지만 갑자기 조각으로 잘려나간다. 그것은 쉐리로. 그녀는 음식 구매 기회를 얻고 어둠에서 벗어난다. 그녀는 이것이 그들의 주인에게 신뢰를 주기 위한 대가라고 언급한다. 그 사이 샤르넥은 밖으로 나가 니오니스를 누구냐고 묻는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멸망시키기 위한 대가를 사겠다고 대답하며 자신을 악마의 주인이라고 소개한다. 그는 짜증을 내며 그가 악마의 주인이라는 이름을 들고 공격하는 아이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는 공격을 위해 불마법을 사용하지만 니오니스는 쉽게 이를 막으며 실망스럽다고 언급한다. 샤르넥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으며 그가 악마의 주인의 비밀 기술을 사용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레오니스는 이를 확인하고 그의 어둠을 이용해 그를 막으려 합니다. 그는 목적을 물었고 그가 악마의 검을 만들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신이 권한을 얻을 거라고 언급했고 레오니스는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는 신이 1000년 전에 죽었다고 말하며 그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검이 샤르넥의 몸에서 나왔고 그가 신의 이름을 거의 밝힐 뻔했습니다. 레오니스는 그것이 성검임을 알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샤르다크의 몸이 갑자기 거대한 괴물로 변해 더 많은 공허를 쏟아냅니다. 그는 이 검이 그가 영웅이었을 때 악마의 검을 죽이기 위해 신에게 받은 것임을 곧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악마의 검이 된 후 검을 파괴했다고 믿고 있다. 그는 케부카의 불꽃으로 검을 공격했지만 케부카는 공격을 막아냈다. 케부카는 갑자기 사라졌다가 잠시 후 그 위에 나타났다. 레오니스는 공격에 성공했지만 더 작은 케부카가 공주를 낚아채려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것을 파괴했지만 큰 케부카가 그를 공격하게 허용했다. 하지만 그 배를 경호하는 레지나가 구조 카메라로 모든 것을 보고 방어 시스템을 활성화했다. 배는 케부카를 총알과 무기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 무기 중 하나에는 그녀를 돕기 위해 온 셀리아가 있었다. 더 많은 케부카가 소환되고 레오니스는 셀리아에게 시간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자신의 살점을 잘라내어 몇 개의 검을 만들어 주변의 작은 케부카들을 처리합니다. 레오니스는 이 기회를 이용해 자신의 데몬검을 꺼내어 가장 강력한 공격으로 케부카 군주를 제거합니다. 마침내 셀리아, 사쿠야, 엘피네, 펜리스는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을 공주에게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알티리아는 레오니스가 사라진 것을 눈치챕니다. 셀리아는 그가 부상을 회복 중이라고 설명하고 공주는 영혼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소녀와 함께 감사 인사를 전하라고 말합니다. 한편 레오니스는 침대에 누워 고통을 느끼고 있을 때 레지나가 들어옵니다. 레지나는 그의 상태를 묻고 그를 위해 과일을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에게 조금 줄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그는 거절했다. 그는 이후 자신의 노력에 약간의 패키지를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레오니스는 실망했고 레지나는 셀리아에게 자신의 비밀을 멀리하라고 말했다. 다음 영상을 시청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